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를 맡게 된 문신우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보시면, 휴월드 영상에서 보시면 지금 전반적으로 인터넷을 첫 번째로 한번 올렸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터넷,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프로모션, 그 다음에 기업, 그 다음에 모바일 쪽 관련해서 살짝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강의를 올리고 나서 가장 좀 나름대로 이슈라면 이슈인데, 그 기업 인터넷을 위주로 좀 짧고 굵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기술적인 사항들 이런 거는 사실 영업하시는데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요점만 해서 오늘 이 교육을 통해서 알아가신다면 아마 기업 영업하실 때 큰 문제점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이거는 첫 번째 영상과 두 번째 영상을 보시면 아마 이건 보셨을 겁니다. 원룸, 그 다음에 생활주택, 오피스텔, 모텔, 호텔, 관공서, 병원, 펜션, 콘도 여러 가지가 있죠. 이거에 대한 인터넷을 바로 기업 영업이라고 합니다. 통신은 모든 게 다 돈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말할 때 한 가지 아이템,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통신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저보고 보험을 팔으라고 한다면 제가 이해력이 빨려서 영업을 하는 것보다 제가 가입을 해봤던 상품은 그래도 좀 판매가 아니라 소개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즉 인터넷이나 그 다음에 핸드폰이나 그다음에 요즘 인터넷 관련해서 사물 인터넷에서 핸드폰으로 껐다 켰다 전원을 껐다 켰다 하는 이런 IoT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통신도 잘 생각을 해보시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미 많이 접해 있고 이 상품에 대해서 한두 번 정도는 공부를 해봤고 그리고 가입할 당시에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매장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신문 전단지를 통해서 상담원이라든지 아니면 고객센터라든지 이렇게 제가 교육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요금 그리고 기본적으로 결합이라는 게 있다는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 카드 혜택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를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험 영업을 해도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운전자 보험은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생명보험, 손해보험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내가 가입한 상품을 남한테 소개했을 때 거기에 대한 프로테이지 리베이트를 백으로 내가 받을 수 있다면 저는 제가 가입한 상품에 대해서는 영업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통신 같은 경우도 인터넷 분명히 누군가는 가입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핸드폰 또한 분명히 가입을 많이들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신규가 뭔지 그리고 통신사를 이동하는 게 번호 이동이라는 것쯤은 그리고 LG나 LG에서 자사끼리의 이동은 기기 변경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숙지를 대부분 하고 계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업을 어렵게만 다가가면 한참 어려운데 이거를 말 그대로 쉽게 다가가면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저기 나와 있는 저 사람은 통신을 해봤기 때문에 쉽다고 말하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만약 여기 이렇게 말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비즈슈머 상품을 판매한다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상품 그리고 제품을 판매한다든지 제가 써본 거는 저도 판매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간단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렵다 하는 사람한테는 어렵게 가고요. 쉽다 하는 사람은 쉽게 갑니다. 하물며 저희가 교육을 할 때 오히려 잘 모르는 흔히 이제 못 모르는 사람이 신입 직원들이 더 영업을 잘합니다. 왜? 생각이 없거든요. 그냥 기본적인 설명만 하게 됩니다. 이거의 한 예로 한번 예를 하나 설명을 드린 건데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머릿속에 스스로 주문을 좀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00점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적당한 그리고 생활 속의 패턴에서 이어갈 수 있을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기업 영업은 좀 생소한 건 맞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기타 이제 기업 영업을 설치할 수 있는 기업 인터넷을 설치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곳들이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신규 영업권 그리고 기존 영업권에 대한 부분을 오늘 제가 한번 설명을 잘 드릴 건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보면 신규로 무조건 인터넷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모텔, 호텔, 숙박업이라든지 병원 룸이라든지 호실이라든지 이런 데에 TV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들어갑니다. 그런 곳들은 어쩔 수 없이 제가 아닌 누군가로 인해서라도 이 영업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업 부분을 누군가는 이루어지는데 그 누군가를 여기 계신 그리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직접 빼앗아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설치했던 사람들을 뺏어오는 건 사실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보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네, 하물며 모텔이라든지 뭐 이런 사장님들 만나가지고 물어보시면 여기 계신 분들보다 무조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왜? 직접 요금을 수납하고 있고 그리고 이사라든지 아니면 뭐가 문제가 생겼다든지 한다면 바로바로 AS를 요청할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입할 당시에 어쨌든 사용을 계약서를 적어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론적으로 다가갔다가는 머리가 아픕니다. 왜? 간단한 거에서 깨지거든요. 제가 저번 강의 때 보시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욕심을 내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또 누군가를 잡아옵니다. 동일 업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또 누군가를 잡아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한테 오픈을 하시고 마일리지까지 설명했다간 괜히 네트워크나 뭐 이런 걸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방당 10만 원 전화기 빼고지만 전화까지 추가하시게 되시면 여기서 플러스 뭐 1에서 2 정도는 추가가 되는데 이 부분들을 넘기시는 영업도 해보셔야 돼요. 나는 간단하게 내가 최근에 들어간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기업 영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사장님한테 방당 뭐 8만 원 정도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우선은 이 사람은 자기가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관심을 보일 겁니다. 분명히. 그 관심 속에서 뭔가를 유대관계를 형성을 하면서 그러면 여기 방이 몇 개입니까? 그리고 여긴 호실이 몇 개인지 그리고 TV가 필요하십니까? 당연히 필요한데 또 뭐 물어보시지 마시고 그 다음에 지금 쓰고 있는 통신사가 어디십니까? 뭐 이 정도 살짝 물어보시고 그렇다면 견적서를 제가 한번 드려볼 테니까 견적서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현금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도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전문적으로 해서 저희 뭐 과장님이라든지 담당 부장님이라든지 연결해 드릴 테니까 한번 말씀 나눠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이 정도의 살짝 그 기본적인 컨디션을 가지고 해야지 욕심이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과하게 접하면은 결국에는 좀 뭐 실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이 지금 문의가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뭐 기업 쪽이 지금 뭐 600개 이상 예약이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이에 따른 설명과 견적서를 발부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쪽 담당자가 쉬지 않고 주말에도 호텔이라든지 좀 큰 건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직접 내방을 해서 견적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지방이라면 좀 더 좀 시간적인 게 소요가 되겠지만 수도권이나 이쪽은 빨리빨리 하고 있고 그래서 믿고 좀 맡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쪽에서 뭐 바보가 아닌 이상 뭐 지금 슈엔에서 저희가 이렇게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 업무를 깨지 않는 이상은 믿고 해주시면 저희가 무조건 성사를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당 간단합니다. 방당 뭐 100개 기준으로 해드렸는데 30개면 300만 원에 30 마일리지, 100개면 1000만 원에 100 마일리지입니다. 그러니까 즉 방당 10만 원에 만 원의 마일리지가 붙게 되는데 이게 전화기를 뺀 기준입니다. 왜 전화기를 뺐냐? 전화도 포함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전화기 같은 경우는 모텔이나 호텔에서 전화기 사용합니까? 안 합니까? 전화를 걸을까요? 밑에 같은 카운터 빼고요. 안 걸겠죠. 그럼 전화 요금이 발생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전화 요금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화 요금이 발생을 안 하는데 본사에서 돈을 줄까요? 안 줄까요? 못 줍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모든 영업이 무조건 이득을 가서 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통신사든 제조사든 보시면 그 관계성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무조건 회사가 이득을 간다고 해서 영업을 취하는 게 아니라 기존 재고 소진이라든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명분 그리고 회사의 목표 달성 이게 바로 대기업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같은 경우도 가입하시면 1년 이상의 혜택을 먼저 드리게 되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거기에 따른 서비스 그리고 기사님 그리고 선, 장비들 이것까지 한다면 이 계산을 하는 건 쉽지 않은데 그러므로 이 영업도 왜 이렇게 돈을 주냐 아니면 이게 100개짜리를 공사하면 공사비가 한 3천만 원 정도 듭니다. 생각보다 많이 들죠. 그거를 본사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인력은 저희가 투자를 하는 건데 휴엔이 투자를 하는 건데 전화기는 그래서 빼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학교라든지 아니면 좀 전화를 많이 쓰는 곳들은 학원 같은 경우나 이런 곳은 전화 요금이 발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핸드폰으로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선생님이시면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을까요? 아니면 학교 전화로 걸을까요? 기본적으로 발신은 학교 전화로 거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요즘 같은 때는 이런 교육이 잘 돼 있어서 그런 데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2만 원 정도 회사 쪽에서 아마 이렇게 지급을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없는 곳은 뭐 10,000원 아니면 정말 이곳 전화를 사용이 많다 하면 뭐 3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겁니다. 전화를 쓰지 않으면 저희가 받은 현금을 다시 토해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잡한 절차를 기본적인 컨디션으로 뭐 1에서 이 정도까지 하지만 전화는 거의 다 설치가 됩니다. 아까 제가 인터넷과 TV를 모텔 설명을 드렸는데 모텔이 전화가 설치가 될까 안 될까요? 당연히 되죠. 그리고 같은 통신사들 인터넷 기업 전화는 같은 호실에서 카운터로 전화를 걸어도 전화 요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전화 요금은 없는 셈인 겁니다. 이거를 돈을 왜 주냐 도대체 기본료 받았거든요. 기본료. 거기서 그냥 주는 겁니다. 그냥. 근데 이걸 또 설치할 때 설치비가 듭니다. 어차피 설치할 때 UTP선 이만큼 빼는 거 그 차이지만 어쨌든 거기에 따른 인력비가 들게 됩니다. 고로 본전입니다. 거의 전화는. 하지만 어떻게든 회사 측에서 지원을 할 거니까 이 부분은 영업자, 그러니까 즉 토스를 하신 분들한테 담당 상담원이 그 상담원이 기업 쪽은 특히나 좀 직급이 높은 사람이 전화를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시면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휴엔 컴퍼니의 품위를 맡고 컨펌이 되면 그러면 추가 금액이 얼마인지를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100개짜리 호텔에 대해서는 돈이 좀 더 많겠네요. 그리고 이 호텔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충청도에 무슨 호텔이다 하면 거기는 해외, 그러니까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국제 전화를 쓰게 됩니다. 그런 곳은 리베이트가 또 나가겠죠. 좀 더. 그러니까 이런 비율이 있다는 거를 그냥 뭐 살포시 기억하시고 기본적으로 이런 곳에서 이 정도의 수수료가 나온다. 그리고 이거를 휴엔 컴퍼니가 직접 제공을 한다는 점, 그리고 여기서 전화가 추가된다는 점, 이 정도를 보시고 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아침에 사실 저는 강의를 할 때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준비를 하니까 머릿속이 더 복잡해지고 제가 어려운 용어를 쓰면 이 눈동자가 여기 계신 분들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정말 간단하게 고객 용도에 맞춰서 한번 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격이 저렴하다. 사장님이 원하는 방송이 어떤 방송일까? 기업주가 원하는, 그러니까 사업주가 원하는 방송은 우선 가격이 싸야 됩니다. 그리고 업소에 따라 맞춤형 상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인 방송이 필요한 곳,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종교 방송이 필요한 곳, 뭐 이런 곳들이 따로따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 상담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요즘 TV가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뭐 웬만한 기본 TV만 설치를 하셔도 거의 다 상품은 나오게 되죠, 실제로. 그리고 실제 이거를 하면 관리하는 그 사업주한테 관리하는 도메인
관리 사이트를 저희가 어드민을 제공까지 다 해드립니다. 볼 수 있게. 그리고 고객 만족 최우선, 품질이 우수해야 합니다. 사실 품질은 LG, SK, KT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어디가 좋다라고 하시면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핸드폰 어디 통신사가 좋습니까? 여쭤보시면 SK가 여기서 반절이실 거고 KT랑 LG가 여기서 뭐 3분의 1씩일 겁니다. 25%, 25%일 겁니다. 저는 LG를 좋아합니다. 제가 저번 강의 때 말했던 것 같은데 저는 SK를 써봤지만 SK랑 저랑 맞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LG를 씁니다. 어찌됐든 경우의 수가 워낙 많고 본인 집에 인터넷이 끊긴다, 튕긴다 이런 분들 분명히 계실 수도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게 약간 중고 뭐 새 차를 뽑으셨는데 정말 재수없게도 이게 뭐 불량이 결함이 있는 차일 수도 있는 것처럼 그런 고가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처럼 인터넷도 똑같은 서비스인데 전집에서 어떻게 선이 잘 뭐 혹시라도 흠집을 냈다든지 아니면 똑같은 선을 분명히 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셋탑이 제조사에 나오는 셋탑이 불량일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사는 저는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 이런 건 있죠. 유선 방송 쪽, 그러니까 지역 방송, 예를 들어서 뭐 남 무슨 방송, 지방에는 뭐 금 무슨 방송, 뭐 이런 방송들은 사실 좀 품질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UHD나 뭐 기타 등등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요금이 우선 싸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통신이든 무슨 일이든 간에 싼 건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싸면 영업자의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영업은 영업자가 하지 않아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기업의 타이틀을 걸고 대기업 상품을 쓰는 데 있어서 수수료까지 높게 나오고 그리고 고퀄리티로 설치까지 그 다음에 품질까지 이런 부분을 사용할 수 있게끔 잘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료 콘텐츠에 대한 부담이 없어야 한다. 이게 뭐 성인방송 빼고는 웬만한 채널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기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 입장, 볼거리가 빵빵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 보기 콘텐츠가 많고 결제 방법이 간단해야 한다. 인터넷 속도가 빠르고 품질이 우수해야 된다. 너무나 본사적인 얘기죠, 사실 이게. 예. 하지만 이거밖에 없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다시 보기도 통신사들, 즉 그 콘텐츠를 관리하는 우리나라 방송 쪽에서 이미 2주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도 다 동결이 됐습니다. 옛날처럼 SK가 뭐 좀 더 빠르네. SK가 유아 채널이 많이 나오고 LG가 무슨 채널이 많이 나오고 이런 기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장님과 고객이 동시에 만족하는 방송 인터넷 상품을 제안드립니다. 이게 사실 양사가 고객과 사업주가 필요한 정보인데 누구든지 이 글을 보시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들을 하시게 될 겁니다. 합리적인 요금, 월 10,000원대로 인터넷과 방송을 동시에 이용 가능합니다. 원래 홈 서비스는 인터넷 하나만 했을 때 2만 원 초반대, 그리고 인터넷과 TV를 했을 때는 3만 원 중반대입니다. 그리고 전화는 거의 설치를 안 하시기 때문에 전화는까지 만약 끼신다면 4만 원대를 요금을 사용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인터넷과 TV를 기업 영업을 했을 때 월 10,000원대로 인터넷이 요금이 줄게 됩니다. 그리고 최다 HD 채널과 VOD 이것도 홈 서비스에서 받아볼 수 있는 내용을 똑같이 기재를 한 거고 그 다음에 국내 최고 대기업에 걸맞는 TV 인터넷과 품질 제공 그리고 편리하고 다양한 VOD 고객은 편리하고 그리고 사장님은 요금과 그 다음에 서비스 그 다음에 AS 등 만족할 수 있게끔 걱정을 안 하게끔 하는 게 통신사들 그리고 이 기업 영업의 주요 맹점입니다. 하지만 그 기업 영업의 특색이 뭡니까? 기업 영업이 뭐 어떤 게 유리합니까? 왜 필요합니까? 사실 제가 지금까지 했던 말 속에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가 단어를 외운다 생각하시고 핸드폰에 꽂고 이어폰에서 제가 말한 거를 몇 번씩 들어보시면 결국 말이 아와 어의 차이인 것처럼 약간의 차이인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소스는 개인 말 역량에 따라서 추가로 말씀을 잘 하셔가지고
영업을 하시는데 이렇게 써먹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게 이제 요금. 자, 제가 요금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기업 영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요점을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기업이 제가 만약 영업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할게요. 첫 번째는 신규 영업권을 제가 영업을 한다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호텔을 짓고 있다. 거대한 큰 건물일수록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됩니다. 그리고 작은 건물일수록 부담 없이 가셔도 됩니다. 가셔가지고 거기 딱 봐도 외관이나 그리고 느낌이 저 사람은 뭔가 있다 라는 사람을 추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분께 살며시 다가가셔가지고 말을 건넵니다. 여기 그 기업 인터넷이랑 TV 그 다음에 전화 설치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설치해야죠. 그 사람은 100% 거부감을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갔었을 때 누가 봐도 제가 아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뭔가 있다 라는 사람을 추적하는 것처럼 그분들은 여기 계신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통신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분명히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미끼를 살짝 던지셔야 됩니다. 저희 회사가 길 가다가 지나치다가 봤는데 저희 회사가 이 기업 쪽 인터넷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를 보니까 건물 짓는 거 보니까 저희 요 주변에 사는데 한번 들렸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기업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거 견적 혹시 받아 보셨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분명히 받아봤다 할 겁니다. 왜냐면 관리소장이든 누구든 간에 사람은 본능적으로 아는 척을 먼저 하고 싶지 내가 모르는 척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 나 그거 알아. 이 정도는 알아봤어. 라고 분명히 말씀들을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당연히 많이 알아보셨겠죠. 당연히 알고 계셨겠죠. 라고 말씀을 꺼내고 그분한테 제가 오늘 명함을 놓고 왔는데 이거 어차피 요금 본사 요금이랑 똑같은 거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딱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게 방 호실이 몇 개나 되죠? 라고 하면 그분은 분명히 과시욕이나 설명하는 것 때문에 이 방이 몇 개인지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딱 머릿속에 굴리셔가지고 한 뭐 방당 한 8만 원 정도 잡아 버리신 다음에 스타트로 5만 원은 좀 애매합니다. 사실은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전화까지 여긴 설치하겠다 하면 뭐 8에서 한 10만 원 그냥 던져 봅니다. 우선 던져 보고 그 다음에 방이 뭐 100개짜리다 하면 요곳은 자 100개짜리 영업이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100곳을 하면 방이 100개지 실제 거기에 카운터라든지 기타 탕비실 이런 곳까지 합하면 실제 설치 건수는 더 많게 됩니다. 그리고 전화는 밑에 담당하시는 분들마다 다 설치를 추가로 해놓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전화는 무조건 한 110개에서 125건을 채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냥 찔러 본다 하더라도 제가 1,0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한번 뭐 제가 내일이나 해서 견적서 정확히 가지고 올 테니까 뭐 그냥 내일 한번 다시 올게요. 이렇게 한번 던져 봅니다. 그리고 견적서를 가져다 드리세요. 그 다음에 저희 전문 팀장님 계시니까 팀장님 오실 때 공사비나 이런 거 다 면제 아마 해드릴 거라고 혹시라도 들 수도 있지만 저희 권한으로 다 해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컨디션으로 다가가셔야 돼요. 그럼 그분이 아무리 자기 주변에 있다 하더라도 쉽게 말해 1,000만 원을 받기는 좀 힘듭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거 돈 받다 걸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분이 머릿속에 생각을 합니다. 첫날부터 결정해라 라고 하시면 무조건 깨집니다. 이 기업 영업이든 무슨 일이든 간에 항상 설계, 즉 작업을 잘 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다음날 가고 또 다다음날 가잖아요. 이 사람은 100% 관심이 오게 됩니다. 왜? 돈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한 달에 급여는 일반 대기업 수준 밑으로 벌기 때문에
어차피 급여의 한계점은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욕심이 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다가가시면 그분이 어쩔 수 없이 이 돈의 끈끈함이 엮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신규는 무조건 설치를 할 수밖에 없는 곳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그게 끝입니다. 사실 그 다음부터는 담당 저희 쪽 직급자분들한테, 그러니까 저희 쪽 이제 직급이라 하면 뭐 관리자 중에 지사장급 아니면 팀장 부장급 이 정도의 컨디션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무조건 원하는 방향대로 다 맞추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무조건 가져올 수밖에 없게끔 유도를 잘 합니다. 거기에 따른 거는 담당자만이 할 수 있는 권한이고, 담당자 쪽에서 뭐 전화기를 무료로 준다든지 와이파이를 무료로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혹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혹할 수밖에. 모텔 가시면 요즘 뭐 이만한 TV는 못 본 것 같고, TV에서 밑에 다 선작업 다 들어가시죠. 보면은요, 두껍게 해가지고. 또 거기에 따른 컨텐츠를 막 이렇게 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옆에 보면 전화기가 항상 딱 이렇게 있고, 그런 부분들을 다 저희가 세팅을 해드리게 됩니다. 깔끔하게. 그럼 그분은 개통받고 다음 달 말일 정도에 딱 기분 좋은 마음으로 5만 원짜리로 해서 한 180작 정도 가져다 드리면 추가로 개통되는 건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영업자분들도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분들도 좋아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분이 이제 또 그런 거를 잡아오게 됩니다. 사실 이런 원리입니다. 제가 말하는 거 보면 저 말하는 수순대로 가면 다 밟지, 다 할 수 있지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를 아까 제가 처음 진입할 때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사장이고 관리자다라는 게 느껴지는 만큼, 여기 계신 분들이 누가 봐도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분들도 그게 느껴지거든요. 이게 UTP가 뭔지, 랜선이 뭔지, 인터넷선이 뭔지 사실 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알아듣지 못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기본적으로 현금으로 배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가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팀장한테 넘기시는 방향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존 영업권을 어떻게 뺏어오냐. 첫 번째는 이 설명 뭐 이상으로 어떻게 뭐 부연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없겠죠. 그죠? 네. 두 번째, 이제 기존 거를 어떻게 가져오냐. 약정이 지난 거는, 약정이 안 된 거는 가져올 생각을 하지 마세요. 왜냐면 공사비가 위약금이 최소 몇 천만 원입니다. 건물이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물론 망하는 곳도 있긴 하겠지만 그 대체로 망하지 않습니다. 뭐 큰 건물, 뭐 정말 백화점이라든지 엄청 큰 건물, 아니면은 뭐 이런 건물들은 망할 수 있고, 그다음에 호텔 같은 경우도 뭐 유치권 행사 이런 거는 건물 시작 전에 하는 거지, 오픈 전에 하는 거지, 뭐 들어가고 나서 이게 분양 다 됐고 사람들 입주하고 쓰고 있는데 하진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그리고 법인이 그 정도로 신용이 안 좋으면 저희가 다 검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영업권에 대해서는 건들지를 않는 게 사실 저희의 원칙입니다. 대신 저희가 건물들을 훑으면 가입 언제 하셨습니까? 그리고 가셔가지고, 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여기 건물 가입 날짜를 사실 보면 알 수는 있거든요. 자, 봐보세요. 요 건물이 몇 년 지어졌는지는 인터넷 치면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언제 지었습니까?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눈찜작으로 대략 이 건물은 아직 3년이 안 됐다 라고 하신다면, 그 건물은 가셔가지고 여기 인터넷이나 이거 기존에 한번 저희 쪽에서, 저희 회사에서 설치해드렸는데 이거 이제 약정 슬슬 끝나 가시지 않나요? 라고 던져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도 설치한 곳인가 보다 하고 말을 충분히 해드릴 겁니다. 아니면 거기서 뭐 밥 한 끼를 드신다든지 뭐 모텔 한번 쓰신다든지 하신다면 그분께서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적절한 타이밍을 봐서 3년이 언제가 만기죠? 라고 한번 던져봅니다. 물론 이것도 딱 뭔가 딱 광채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딱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종업원이나 이런 사람한테 물어보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우리 쪽 아마 이쯤 될 겁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아, 네, 저 사람한테는 이 돈에 대한 관계를 유지해도 되겠다라는 사람을 딱 느낌으로 알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자, 이제 이거 끝나가니까 한번 교체 작업 한번 해야지 않습니까? 저희 작업 한번 해야지 않습니까? 이 정도 컨디션으로 다가가셔서 아까 말한 순서대로 다시 한번 똑같은 수준을 밟으시면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빡셉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개통되어 있는 거를 그때 당시는 오픈을 안 했을 때였고 지금은 오픈이 돼 있는 상태에서 교체 작업을 들어가게 되면 기존 선로를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어쨌든 그 호실을 공사할 때 사용을 못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돈 받은 사람이 만약에 뭐 거기 대표님이시면 뭐 하루 정도는 뭐 이렇게 시간을 내줄 수 있긴 하겠지만 만약에 거기 총무과도 있을 것이고 한다면 어거지로의 영업은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두 번째에서 근데 지금 제가 악조건에서만 설명을 드린 거 아닙니까 사실 악조건 원래 이 기업 영업은요 아는 사람입니다. 아는 사람 자기 주변에 부동산 건물 분양사 아니면 관리공단 아니면 뭐 거래처 사장님의 사장님들 회장님들 이런 분들한테 가시면 한 큐에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사실은 어렵게 가는 방법 쉽게 가는 방법 내가 인맥이 있으면 그 인맥 찾아 잘 가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인맥이 없으면 몸으로 뛰시되 아까 말한 대로 한 번씩 흘겨가면서 던지는 영업을 하시면 좀 더 유익함을 효과를 보시게 될 겁니다. 저희도 영업할 때요 기존 영업권은 잘 안 건듭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 영업하는 사람이 몇 군데 없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이거를 케어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건드렸다가 혹시라도 잘못될까 아는 사람 만나면 좀 기분이 좀 찝찝하잖아요. 그래도 신규 건물들은 정말 많습니다. 자, 제가 이거를 하기 이전에 하고 나서 노하우를 하나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요즘 송도에 보면 요즘 뭐 송도 쪽 최근 건물로 보면 송도 쪽 인천 송도 아시나요? 송도 예. 거기 뭐 건물 막 되게 서울처럼 막 잘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 보면은 신규로 한 오피스텔 뭐 800세대에서 1000세대짜리가 이렇게 들어서거든요. 하나를 딱 통째로 가입을 시켜버렸습니다. 아름답게 딱. 분양은 다 끝난 상태에서 관리소장님 그러니까 누군가의 힘으로 가입을 시켰는데 여기 혹시 제 강의 들어보신 분 요금 인터넷이랑 TV에서 얼마인지 기억하시나요? 하시나요 혹시? 아니요 기업 10,000원 초반대 11,000원대 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11,000원대인데 거기는 신기하게도 요금을 15,000원을 부과합니다. 관리 용지에 보시면 여기 계신 분들의 자녀분들이나 아니면 기타 뭐 친인척분들 중에 혹시라도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원룸 아니면은 뭐 다세대라든지 아니면 주거용 요즘 뭐 오피형 아파텔 그다음에 뭐 아파트인데 누가 봐도 저건 오피스텔 같은데 아파트인 것들 보면은 거기에 관리비 안에 인터넷과 TV가 청구되게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그래서 그거 보면 딱 막아져 있습니다. 딱 요 통선시사 빼고는 다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는 건물주는 기본적으로 건물을 좋게 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본인 일인데 만약에 그걸 안 해놓고 기업 영업을 안 해놓은 상태에서 개인들이 왔다 갔다 오피스텔의 평균 주기가 1년 6개월인데 길어봤자 그 1년 6개월 안에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시면 건물이 어찌됐든 밑에서 까고 선 작업 다시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손은 될 거예요. 분명히 어딘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기업 영업으로 하시게 되시면 이런 부분이 감소가 되고 그 요금은 분명히 12,000원대, 11,000원대 요금을 쓰시지만 5,000원이라는 요금 그리고 17,000원 정도를 요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돈이 건물주든 관리소든 간에 여유의 그 충당금이라든지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럼 건물은 무조건 돈 버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공간을 어떤 식으로 쓰냐면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이 100% 입주가 분양은 다 됐다 하더라도 입주가 100%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공실률을 10% 정도 보고 거기에 맞게끔 계산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공실이 없을 때는 분명히 그 건물에 관리하는 그 통장에는 여윳돈이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그걸로 추가 컨디션을 이렇게 건물에 맞게끔 용도로 쓰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건물주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관리함에 있어서 요즘 뭐 아파트뿐만 아니라 기타 관리 규약들 보면 워낙 있으니까 뭐 그 무슨 사건 관리하는 거를 그거를 가지고 입찰을 해서 새로운 거를 뭔가 도입하지 않으면 나머지 거에 대해서는 그 돈이 남는다 하더라도 회계 감사가 분명히 걸리기 때문에요. 하지만 예를 들어 뭐 LED를 바꾼다든지 이런 거에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건데 방금 제가 말한 뭐 30개짜리 병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입찰받고 그러진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건물주들은 개인적으로 컨디션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유에 대한 이 충당금이 생기기 때문에 조화를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이렇게 강조를 하셔가지고 설명을 하시면 그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영업의 노하우는 제가 첫 번째 신축 건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는 기존 있던 건물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인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지금 방금 말한 거는 영업을 들어가고 나서 좀 더 그분에게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분들도 이미 알고 있다고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머릿속에 새기신 다음에 영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요금 부분인데요. 이 앞에 부분 저 앞에 부분 보시면은 뭐 14,900원에 5,900원, 34,000원, 25,000원 어렵죠.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외우지 마세요. 그냥 예. 방당 얼마인지가 중요한 겁니다. 방당 여기 보면 10,000원, 1067원 나오네요. 예, 이 1067원에 부가세 합계로 11,000원 나온다 생각하시고 이것만 외우시고 하시면 돼요. 뭐 방당 몇 개고 이렇게 하시는 것보단 요금은 다 똑같습니다. 네. 방당 이 정도. 여기는 30개 방을 30개 방을 유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은 5개만 깔게 됩니다. 그 5개로 다 브릿지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30개의 TV를 설치를 당연히 해야겠죠. 그리고 당연히 모뎀도 들어가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이 견적서가 실제로는 보면 더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한 대로 카운터라든지 탕비실이라든지 뭐 이런 직원 방 숙소라든지 이런 곳들까지 추가를 하게 되면 실제로 몇 건은 더 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요금을 제한서를 줄 때는 가장 적게 가장 아름답게 줘야 이 사람이 어쨌든 납득을 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서로 간의 구색을 갖췄을 때 그 다음에 진솔하게 TV가 한 2개 더 늘었네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실 것 같습니다. 딱 이 정도를 가시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경쾌하게 가시고 두 번째부터는 담당자가 진지하게 간다면 큰 영업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방당 10,000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찌됐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뭐 40인치 LED TV 타고 아마 이게 준 것 같습니다. 현금 200만 원. 200만 원이면 30개면 뭐 8, 7, 3, 21 방당 한 6만 8천 원 정도 준 것 같네요. 그러면 요거를 고를래요? 아니면 TV 40인치 5개를 고르실래요? 라고 이제 여쭤본 것 같아요. 근데 TV가 뭐 싸잖아요, 요즘. 네. 그러니까 제품으로 하게 되면 본인의 신용카드에 지출을 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으로 줬을 때 상품권으로 신용카드로 구매는 안 되니까 그 제품으로 해서 본인의 소득을 터시는 방법으로 하셔도 나쁘지가 않고요.
이런 세금적인 부분은 제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컨설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본인분들이나 아니면 잘 아시는 분들한테 여쭤보시고 어찌됐든 조건을 이렇게 본인이 제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돈에 맞춰서. 이것도 하나의 요금입니다. 자, 인터넷과 TV 76개의 방을 영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이파이가 들어가고 전화가 76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인터넷과 TV 76개 1,800원, 그 다음에 무선 공유기 76개 요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부가세 합계로 한 11,000, 뭐 12,000원이 좀 안 나오겠네요. 그죠? 하지만 여기는 와이파이가 들어갔네요. 그리고 방금 전에 거보다 요금이 살짝 여기가 10,000원 초반대인데 정말 만원 방당 1067원인데 여기는 보면 방당 11,500원 정도 잡고 이게 사실 와이파이가 들어가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건물의 특성상 약간 위치가 안 맞는 곳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는 점. 하지만 그냥 머릿속에는 11,000원이라고 머릿속에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화는 이거는 빼고 전화 요금은 그래도 싸긴 싼데요. 뭐 큰 문제 없이 하는 거니까. 전화기가 아까 말한 대로 발신을 거의 걸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전화기끼리는 무료 통화가 됩니다. 그리고 저번 강의 때 설명을 드렸는데 해외로 가신다 하더라도 같은 키폰 전화기끼리는 LG 거 같은 경우 같은 그 키폰이나 인터넷 전화끼리는 요금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외 가실 때나 이런 자녀분들이나 이렇게 뭐 거래처 있으면 무조건 이 전화기를 쓰셔야 돼요. 그리고 전화기에 대한 수수료는 뭐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됐고, 사업자들의 활용, 뭐 제가 이제 앞서서 뭐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요약을 드려보면 요금 활용, 아까 요금 분명히 11,000원, 11,500원 때 요금을 쓰시는데 왜 이쪽은 15,000원을 청구를 할까? 그거는 당연히 그 건물 법인이나 그 건물 통장에 충당금, 예치 충당금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그리고 건물의 손상도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우선 저렴하게 쓰기 위해서,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써야 하므로, 이 정도로 딱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머릿속에. 그리고 공사비 가입비가 면제, 공사비가 몇 천이 나오든 다 무료입니다. 3년 약정이시고, 근데 약정은 다 3년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가입비도 없습니다. 한 명의 영업, 지금 제가 100개짜리든 76개짜리든 30개짜리든 영업을 하잖아요. 한 명이지 않습니까? 한 개 영업한 겁니다. 한 명의 영업으로 단지 그 안에 여러 개의 방을 영업한 건데 한 명의 영업으로 그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누군가의 한 명이 연결고리가 됐을 때 그게 자기가 용돈벌이 할 수 있는 동아줄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걸 분명히, 그 사람은 그런 업종만 알고 있고 그런 업종의 사람을 같이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하나 엮였을 때는 자기가 틈틈이 돈이 나오는 동아줄로 이렇게 잘 유지를 하셔야겠죠. 영업의 노하우는 중간에 제가 설명을 다 드렸던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이 정도 부분으로 제 개인적인 뭐 교육 부분을 좀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홈 서비스, 뭐 기업 서비스, 그 다음에 요즘 모바일 방판 서비스, 아마 다음 주부터 SK 모바일도 판매가 된다라고 그 휴행컴퍼니 측에서 내용을 전달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사업은 굵고 짧게 가면 안 됩니다. 가늘고 길게 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특히 통신은 여러 가지의 제약과 여러 가지의 중간에 걸쳐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통신이 공기처럼 생활 속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고, 하지만 이거를 누군가는 쓰고 있고 누군가는 영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 몰라서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이런 분들에게 이런 교육을 좀 더 전파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집에 IoT 사물 인터넷 쓰시는 분 계세요? 안 계시나요? 그 사물 인터넷 뭐 잠깐 뭐 좀 많이 홍보를 한 적이 있거든요, 통신사들이. 사물 인터넷 또한 다 돈입니다. 이게. 모든 상품은 돈이 연결이 안 되면 저희 같이 영업을 관리하는 곳이나 아니면 매장도
그 누구도 그 제품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은 판매를 함에 있어서 수익성을 공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거를 짜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활 속에 있는 통신은 무조건 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휴행컴퍼니에서 아마 창조적으로 모든 통신권에 대해서 돈이 나갈 수 있게끔 그런 연결고리를 여러분들께 아마 제공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늘고 길게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자 그런다고 돈이 낮거나 혜택이 없거나 혜택이 적거나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혜택은 다 동일하게 가고 그 기본적으로 여러 회사들이 있지만 그 휴행컴퍼니에서는 컨디션이 좀 괜찮으신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생각보다. 사업자 등록증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많을지 몰랐고요. 그리고 가입하시는 분들 또 외국인 분들도 의외로 좀 계셨고 물론 뭐 국적이 뭐 차이겠지만은요. 그런 분들 보면 또 핸드폰이 실제로 접수가 올라오는 그 패턴을 보면 신용도 의외로 또 괜찮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네트 회사라든지 아니면 그런 회사들 보면 신용이 많이 안 좋은데 그래도 주변 분들이 신용이 괜찮다라는 건 사업을 뭐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가늘고 길게 그리고 누구든지 누군가는 생활 속에서 분명히 영업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이거를 전파하시는 용도로 잘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바일 관련해서 추가로 이제 시간을 좀 채우는 용도로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통신 쪽은 암흑기입니다. 지금 뭐 KT는 뭐 이제 회장님도 이제 곧 있으면 나가실 때가 되셨고 그다음에 지금 10월 달 기준으로 인사평가가 마지막이 된 달이고 11월 달부터 인사이동이 걸릴 것이고 노트7부터 악재가 걸리고 뭐 지금 삼성이 예를 들어 S7 엣지도 나오지도 않고 64기가도 나오지도 않고 뭐 핑크 골드였나요? 뭐 무슨 골드 있잖아요. 뭐 그 색도 나오지도 않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저희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제조사가 안 주는 겁니다. 제조사가. 네. 왜냐하면 하청이 껴 있잖아요. 그 하청들이 노트7으로 만들었는데 다시 S7으로 가려면 세팅을 다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근데 거기서 다시 한다는데 또 곧 있으면 S8 나온다고 또 뭐 뜨잖아요. 또. 그러면 그분들이 하겠습니까? 이 연결고리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통신을 보면. 그래서 모바일 하실 때 단말기도 휴행컴퍼니 최대한 빨리 내보내려고 지금 거의 뭐 내보낸 걸로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여유를 갖고 해주시고 정책 또한 이 정책이 높을 때가 있고 낮을 때가 있는데 지금 정책이 정말 또 암흑기거든요. 또 근데도 불구하고 정책을 유선 같은 경우는 사실 유선에 마일리지 안 풀어드리면 더 높아지는 거 맞죠? 그잖아요. 근데 마일리지로 풀어달라는 그 건의와 그리고 마일리지의 용도가 더 크다. 그리고 마일리지에 대한 금액적인 부분이 현금 값어치로 봤을 때 더 좋다라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휴행컴퍼니 입장에서는 더 좋게 해드리려고 유선 서비스, 홈 서비스에 대해서나 기업 서비스에 대해서는 마일리지를 같이 붙여놓은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 모바일 또한 길게 가려고 방판 쪽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모바일은 절대 네트로 판매가 불가하고요. 그 다음에 요율을 풀어주는 건 절대 불가능입니다. 무조건 불가능입니다. 무조건. 제가 이걸 강조를 드리는 게 그 모바일도 지금 해피콜 부서가 따로 연락이 가실 거예요. 접수하시면 자꾸 물어보세요. 요율 없냐고, 뭐 없냐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A라는 부분에 대해서 A와 B라는 가정을 제가 접으면 A에서 자 인터넷 가입하실 때 현금이랑 마일리지 합해가지고 예를 들어 40만 원 기준 잡고 40만 원을 받으실래요? 아니면 현금 20만 원을 분할 납부로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율수당 800원씩 15개월, 20개월을 받으실래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게 아직은 기존의 그 노하우나 혹시나 옛날에 소실적 그런 업무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사업자분들께서는 B의 선택이 두 번째 선택이 좋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첫 번째 게 더 좋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리 봐도 전 첫 번째 게 좋거든요. 아무리 봐도. 그러고 모바일을 풀어주면 걸린대잖아요. 국감에서 이렇게 다 공지 때리고 다 했습니다. 다. 그래서 길게 갈기 위해서 방판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통신 영업 제일 많이 하신 게 모바일일 겁니다. 아마. 왜? 본인 거 스스로도 몇 년 동안 바꾸신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잖아요. 아, 이번 거 이게 좋아. 저게 좋아. 약정 끝나갔어. 뭐 결합을 했어. 뭐든 지금 본인들이 스스로가 노하우가 되어 있는 최적화되어 있는 상품을 마일리지가 없다 해서 관리 요율수당이 없다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이거를 방판적으로 해서 어차피 나오는 거 다른 분들한테 전파하시고 본인이 돈을 받아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현금으로 전달해 주시는 그 과정을 비즈슈머에 맞게 잘 소비해서 돈이 나올 수 있게끔 거기에 잘 접목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강의가 보면 대부분 카톡으로 이렇게 전달하셔갖고 보시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답글에 좀 올려주세요. 그러면 담당자분께서 거기에 답을 적어 드릴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급하신 거 있으면 여기 본사 홈페이지 본사 쪽 전화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상담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어려운 상담은 전문 담당자가 전화를 가실 겁니다. 네. 이상 설명 끝났고요. 아무튼 긴 시간 말씀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